청와대는 이 송병기 부시장의 이름을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병인 박사 말했던 것처럼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인사에게 듣고 썼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비서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자체 조사를 한 결과라면서 발표한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3대 의문점 저희가 작성을 해봤는데 하나하나 청와대의 해명에 무슨 이상한 점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출연문을 준비했습니다. 청와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3대 의문이 든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해명 1. 캠핑장에서 만난 제보자를 청와대는 왜 숨겼냐는 겁니다. 청와대는 아시다시피 송병기 씨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공직자 출신인 첩보 제보자와는 민정수석실 파견 오기 전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사이다. 제보자는 조사할 수 없다라며 송병기, 그러니까 송철호 시장이 측근이라는 얘기를 국민들 앞에 밝히지 않은 겁니다. 이를 두고 청와대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캠핑장에 낯선 사람으로 포장했다. 야당은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청와대는 다 알고 있었으면서 송 시장의 최측근을 캠핑장에 낯선 사람으로 포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입을 열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김희정 장관님. 네. 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해명은 분명 어제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로 김병인 박사가 그거 그 캠핑이 아니라 선거 캠프였네. 네. 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고. 예. 이걸 보는 국민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청와대가 다 알고 있었으면서 숨긴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정말 상대방 캠프, 그러니까 김기현 시장의 상대방 캠프, 송병기 씨에게서 나왔다는 걸 청와대가 몰랐던 겁니까? 몰랐다면은 진상규명 자체에 의지가 없는 거고 전혀 철저 조사를 안 했다라는 걸 밝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알았는데 숨겼다면 뭔가 찔리는 게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어느 쪽이든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서 숨겼다면, 네, 알고서 찔리는 게 있어서 숨긴 숨겼다면 거다. 뭔가 감춰야 될 뭔가가 있으니까 사람 자체부터 감추지 않았을까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알았다면 그런 거고, 몰랐다라면 진상조사 해봤다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예. 원천적인 제보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고 뭐를 발표를 합니까? 특히 청와대 대변인은 공식적이고 최종적이고 대통령의 뜻을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숨겼다라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잘 아는 제보자의 처지가 굉장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똑같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사람 중에 김태호 제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해임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보자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려니까 참 찔렸나 봐요. 이번 제보자는 제보하시고 난 다음에 공무원 상급으로 은퇴하시고 1급 울산경제부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건을 낼 때는 이게 작성자의 이름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얘기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전직은 뭔지 현직은 뭔지에 대한 얘기도 써야 되거든요. 통상 저희가 물어보잖아요. 청와대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제보 문건이 오면 야, 그 소스가 어디야? 저희들이 불편하잖아요. 소스가 그렇죠. 어디야? 믿을 만한 사람이냐. 예. 그러면은 전직은 뭐였고.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선거 캠프에 있었잖아요. 가장 많은 수혜를 보게 될 사람은 선거 캠프에 있었고 그 당선자인 송 시장과 함께 이 송 부시장도 부시장이 됩니다. 지금 경제부시장 자리에 여러 문제가 있어요. 부산시도 유재수 경제부시장 데려다가 별로 부산 경제에 도움 안 되는 짓 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울산도 부시장 자리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절차까지 바꾼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래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개방형 부시장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전직 공무원도 할 수 있고 민간 중에서도 전문가가 할 수 있는데 전직 공무원의 종류가 올 때는 그 급수에 맞는 사람이 신청했는지 아닌지를 보게 됩니다. 근데 별정직의 경우에는 약간 급수 상관없이 뽑거든요. 그런데 3급 출신이기 때문에 1급 경제부시장 가기가 힘들었는데 워낙 좋은 제보를 해서 그런지 이거를 바로 별정직으로 바꿔가지고 1급 경제부시장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아니 그렇다면 그분이 잘 나가는 거는 뭐 알겠는데 청와대가 개연성이 따지면 이게 송철호 캠프에서 나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소스가 어디냐고 물어봤을 텐데 통상적으로 그러면 얘 송철호 캠프입니다. 그러면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야 그거
제보의 신빙성이 없어. 선거 끝나고 보고하든가 일단 묻어도 라고 청와대가 상식적으로 누군가는 판단했어야 되는데 이게 경찰 수사까지 이어졌다. 맞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런 식으로 선거 개입한 게 잘못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국민들에게 잘못됐다는 걸 알리는 과정에 있어서 왜 그런 사람이 제보했다는 걸 숨깁니까? 그러니까 캠핑장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래서 사실은 의혹 해명을 한 게 아니라 어제 청와대 대변인의 의혹 해명은 혹 때려다가 혹을 붙였습니다. 왜 그랬냐고요? 도둑이 제발 저리니까. 자, 최재형 변호사님. 지금 김희정 장관님의 개인 견해이긴 합니다만 청와대가 알면서도 숨겼다. 뭔가를 숨기려고 한 것이다. 라고 지금 지적이 바로 나오고 있어요. 최재형 변호사님. 모양새가 홍철호의 측근이 제보를 청와대에 던지고 그 안에서 대통령의 신복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고교동창이 이걸 받아서 문서로 작성을 했다. 일각에선 한 조간신문에 따르면 같은 편끼리 선거 공작을 벌인 것 아니냐라고까지 현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연히 우연을 낳고 우연히 또 우연히 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 확률이면은 아마 수학적 확률상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얘기하겠죠. 결국 우연을 가장한 사실상 기획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지난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어떤 선거 공작 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 근데 참 그 맥락을 보면은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상황 같은 경우에 2017년 중반이었던 걸로 압니다. 그때 뭐죠? 한참 적폐청산, 금역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적폐청산 올해 연말까지 다 이걸 정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현 여권에서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중단 없는 사정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밝혀야 되겠다고 하는데 마침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많은 국민들이 이와 같은 그 정치적 맥락 속에서 굉장히 그 분개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을 법률적으로 봤을 때는 실제 이와 같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에는 첫 번째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가 될 수가 있고 나아가서 선거의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이 선거에 이렇게 개입했다고 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같은 경우 공소법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이와 같은 했을 경우에는 엄히 처벌하고 그게 공소시효가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는 강력한 의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가 있고 그것은 결국 청와대가 야당 관련되는 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그 부분이 있어서 결국 지금 그 김기현 전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선거 무효 소송 이런 부분도 됐고 오늘 아까 제가 봤더니만 그와 관련돼서 그 공선법 규정이 잘못됐다고 헌법 소원까지 오늘 접수했다는 내용을 보면은 향후 이 사건이 진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정치적인 또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폭발적인 사건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